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부의 형광철입니다. 오늘은 태영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꾸 제가 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꾸 이 거짓말 자꾸 하니까 이 거짓말 한 것도 보면 또 지적해져야 또 속이 내려가거든요. 제 원래 그 습관이 그렇습니다. 오전 말한 건 참아도 말 말한 건 참지 못한다. 딱 잘못된 거 딱 말해야만 이제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영에 대한 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이제 이미 전에 그 이야기 안 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가면서 며칠 내로 한두 개씩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은 남한의 온누에 공식 석상과 자신이 쓴 책 삼승서기실이 암호라는 그 책에서 칼 858기 폭파범 김현희, 폭파범으로 알려진 김현희와 자신이 동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김현희 북한 행적을 확인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어보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더군다나 하게 됐습니다. 태영은 어떻게 말했냐면 칼기 폭파범 김현희는 자기와 동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랬거든요. 62년생 동갑이 맞습니다. 평양 외국어 학원에서는 본 기억이 없고 볼 수 없는 거죠. 본 기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영은 1학년 다니고 2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2학기 때서 중국으로 유학 갔거든요. 그러니까 3학기밖에 3학기밖에 못 다닌 겁니다. 외국어 학원에서. 그랬으니까 기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학교 전 기간을 외국에 거의 다 나가 보냈는데 그 기억이 있을 수 없죠. 그게. 그리고 또 같은 학년이거나 한 해 선배였을 것 같고, 예? 다만 칼기 사건 후에 북한에서는 김현희가 평양 외국어대학 일본어과를 다녔으며 대경제위원회에서 근무하던 그의 아버지 등 온 가족들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 들어보면 김현희에 대해서 모르는데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태영은 김현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왜 볼 수 없는지 그게 제가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현희와 태영은 1962년생입니다.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같이 입학하겠죠. 물론 한 해 선배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한 해 선배라도 비슷할 겁니다. 1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김현희 어떻게 말했냐면 김현희는 1968년 9월부터 1972년 8월까지 하신동 평양시 하신동에 있는 하신인민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동년배인 태영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1970년 9월 1일에 창전인민학교에 입학했다고 썼거든요. 자기 책에서. 그러면 김현희와 태영호가 입학한 연도는 2년이 차이 나는 겁니다. 김현희가 2년 먼저 입학한 거죠. 누가 거짓말하고 있냐? 김현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태영호가 입학한 이 연도는 맞거든요. 그거는 북에서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된 그 입학연도가 딱 맞는 겁니다. 70년도. 태영호가 이게 지금 62년생이 아닙니까? 8살 때 지금 입학하게 된 거죠. 태영호가. 근데 어쨌든 인민학교 입학을 먼저 이렇게 2년 먼저 했죠. 앞으로 뒤에 가면서도 김현희는 계속 2년 먼저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말 잘못했으니까. 김현희는 또 1972년 9월부터 77년 8월까지 중신동에 있는 중신중학교 5년을 다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태영호는 1974년에 2년 이후인, 그러니까 김현희보다 2년 이후에 그다음에 인민학교 졸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평양 외국어 학원에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74년에. 그러니까 또 2년 차이 나는 겁니다. 김현희 또 어쨌냐면 1978년 9월에 김일성 종합대학 예과 입학해서 1년 수료했고,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라는 아버지 권고로 다시 입학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79년 9월에 평양 외국어대학에 입학했다가
대학 2학년을 다니던 도중인 1980년 3월에 공작원으로 소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자필 진술서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태영호는 만 14살일 때, 그때 1976년도 1월 21일, 이때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1980년 2월에 귀국길에 올랐고, 그해 4월에 평양국제관계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현희 의사 평양외국어대학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80년 3월에 공작원으로 소환됐다 하거든요. 김현희는. 근데 태영호는 2월에 들어오긴 했지만 4월에 다른 대학인 평양국제관계대학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또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이 모든 대학은 지금은 다르거든요. 지금은 4월에 계약하는데, 예? 그 당시는 9월에 계약했습니다. 1학기가 9월부터 12월까지 1월 한 달 동안 방학, 그 다음에 2월부터 그 다음에 7월 말까지, 7월 말 내지 8월 중순까지 2학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9월에 계약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근데 태양은 이제 앞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4월에 국제관계대학 입학했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태양호만 4월에 딱 입학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죠. 국가의 교육 체계를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웃깁니다. 말도 안 되죠. 또 웃기는 것도 김현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마찬가지냐면, 이제 김현희가 79년도 9월에 평양외국어대학에 입학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입학했다가 그 다음에 공작원으로 소환된 거는 2학년 때인 1980년 3월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제 79년 9월에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80년 3월이면 그냥 1학년 2학기인 겁니다. 2학년인 게 아니고. 그냥 1학년 2학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걸 놓고 2학년에 입학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앞뒤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초보적인 산수 계산도 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북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중퇴하고 평양외국어대학도 중퇴하고 공작원으로 소환돼서 특급 이런 공작원 교육을 7년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그 정도 받았다 그랬거든요. 김현희가. 그리고 안동일 변호사가 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현희 머리는 공테이프, 그러니까 빈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공테이프나 같아서 무엇이나 집어넣게 되면 암송하는, 그렇게 머리가 좋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자기 학교를 언제 다녔는지도 기억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그림 간첩이 아니죠, 그게.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어떻게 간첩이 되겠습니까? 이게 김현희는 또 평양 외국어 학원은 전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외국어 대학에 입학했다는 거죠.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다가 외국어 대학에 또 입학했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어 대학엔 가본 일이 없다는, 그러니까 외국어 학원에 가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영호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태영호도 김현희를 볼 수가 없는 거고. 거기다 또 이제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영호가 김현희 아버지가 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온 가족이 김현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온 가족이 정치범죄로 끌려갔다. 행적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미 전에 고영만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무성에서 자기가 김현희 아버지를 호출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고영만이라고. 그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인가? 국가전략. 그 국가기관입니다. 국정원 자문기관인지. 거기 부소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외교관 출신 탈북자입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어떠냐면, 외무성에서 자기와 같이 일하는 홍지순인가? 그런 과장이 김현희를 알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해가지고 국가안전보험에 끌려가서 머리를 빡빡 깎고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용환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사건이, 칼기 사건이 있은 1년 후인데, 태영호가 외무성에 들어갔을 때가, 그러면 그때까지 그런 사건이 김현희에 대한 말만 꺼내도 국가법에 끌려가서 정말 죽다가 겨우 살았다고 하는 정도인데, 외부성 직원들이 김현희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면 칼기에 대한 이야기를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근데 태영호는 외무성에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동료들한테로부터.
이 태영호 같은 거는 그때 당시에 예무성에 금방 들어간 1년도 안 되는 hen내기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된다. 얘들이 말은. 앞으로 이제 어쨌든 계속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다루면서 이런 내용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고용관리 말도 말이 안 되고, 그것도 이제 한번 하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기로 약속하고, 오늘 그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지막까지 구독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저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